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변경 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고지역위원회 20곳을 대상으로 위원장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여수 갑과 을, 광양 등 3곳이 포함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자체의 역사 바로 세우기가 본궤도에 오릅니다. 춘천 출신으로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백강 조경한 선생을 기리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민선 7기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올해 추진할 4대 행정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국비가 확보된 주요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는 작업부터 지지부진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언제쯤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안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포함해 모두 6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상보다 발의가 한 달가량 늦어졌지만 진상조사기구가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습니다.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 만큼 이제 실질적인 조사 기간이 보장이 됐다는 게 기존의 법안하고 달라진 거고요. 사실상 대표 동의하에 일종의 당론 발의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의된 5건의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방위원회에 배정된 법안들을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달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이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국방위원회와 행안위원회가 이건 어느 정도 합의가 돼가지고 지금 거의 다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최근 법안을 행안위로 가져오는데 동의한 것은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국방위원회 관계자 역시 행정안전위원회 내부에서 의견 정리가 안 돼 최종 입장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상임위 변경 작업이 지연되는 만큼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발의한 의원들이 행안위로 이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위에서 열려서 진행은 안 될 겁니다. 행안위를 넘어서 논의 과정을 다시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방위에서는 뒤로 미룰 가능성이 커요. 발의된 법안들을 토대로 단일 법안을 도출해야 하는 등 후속 작업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특별법 제정에 적기를 놓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여순사건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는 특별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모두 139명으로 이 가운데 민주당 91명, 바른미래당 24명, 민주평화당이 14명이며 자유한국당은 2명에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고지역위원회 20곳을 대상으로 위원장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조직강화 특별위원회는 어제 여수 갑 등 4곳을 사고지역위원회로 추가 분류한 데 이어 오늘부터 전국 20곳의 사고지역위원회를 담당할 지역위원장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여수 갑과 을, 광양 곡성 구례 등 3곳이 사고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순천 출신으로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백강 조경한 선생을 기억하십니까? 올해부터 선생을 기리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 첫삽을 뜨게 됐는데요. 지역에 치열했던 독립운동사가 시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독립운동 기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역사 바로 세우기도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순천 출신으로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을 맡았던 백강 조경한 선생의 흔적 찾기는
주목할 부분입니다. 생가 보건 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되면서 잊히고 있던 애국지사의 공적을 알리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강 조경환 선생의 유년 시절을 보냈던 생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낡고 허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곳 역시 복원작업을 통해 새로운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도 선생을 기리기 위해 의미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선생의 아우를 딴 지역 내 도로명 지정과 함께 추모비와 조형물 조성 등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한평 출신으로 임시정부에서 함께 활동했던 일강 김철 선생의 경우 기념관 조성 등 관련 사업이 알차게 진행돼 대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유족들 역시 이번 사업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공적에 조금이라도 보답이 되었으면 하고 또 성장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충정심이 조금 더 발로되었으면. 순천시도 이런 흐름에 맞춰 다양한 특화 사업을 발굴해 지역민들의 인식 제고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서 일제 강점기에 펼쳐진 지역의 숨가팠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겠다는 겁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을 삭혀가며 해방의 기초를 다져왔던 선조들. 그들을 되새기는 기념사업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치열했던 과거를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라남도가 민선 7기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올해 추진할 4대 행정원칙을 제시하고 국비가 확보된 주요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록 도지사는 최근 2019년은 전남 행복시대 원년이라며 적극적인 행정과 현장 소통 행정, 청렴도 향상과 도민과의 거버넌스 협치 등 올 한 해 추진할 4대 행정원칙에 따라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고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또 생활 밀착형 SOC 사업,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올 상반기 사업들이 정부와 보조를 맞춰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일선 시군과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의회가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의회 여수산단 특별위원회는 낙포부두의 노후화를 방치할 경우 여수산단 30여 개 입주기업들의 공장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리뉴얼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재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79년 완공된 낙포부두는 주요 구조물의 파손과 부식으로 안전등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등 부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싸게 판다며 수천만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넉 달 동안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카페에 압력밥솥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170여 명으로부터 5,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가족과 지인 명의로 된 아이디와 계좌를 이용했으며 의심을 피하기 위해 몇몇 구매자에게는 실제로 물품을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여수시 소라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축사 5동과 집기류 등이 불에 탔고 닭 3만 4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히든베이 호텔 임직원 1동 100만 원, 여수시 도화면 황촌마을 주민 1동 40만 1,000원, 순천시 왕조 1동 대림아파트 204동 205동 주민 1동 35만 7,000원, 여수시 도화면 새마을 부녀회원 1동 30만 원, 미평동 4통 주봉래 통장회 주민 1동 23만 원, 만덕동 3통 주민 1동 20만 원, 순천시 저전경로당 20만 원, 여수시 남면 장지마을 주민 1동 20만 원, 돌산읍 상하연합청년회 회원 1동 18만 원, 도화면 덕촌마을 주민 1동 17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2통 신월 신대마을 주민 1동 16만 원, 여수시 돌산읍 개동마을 주민 1동 15만 원, 남면 역포마을 주민 1동 15만 원, 도화면 내촌마을 주민 1동 12만 5천 원, 돌산읍 소율마을 주민 1동 10만 원, 봉수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남해마을 주민 1동 10만 원, 남면 송고마을 주민 1동 10만 원, 함구미마을 주민 1동 10만 원, 나발마을 주민 1동 10만 원, 화양면 수문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남면 월전마을 주민 1동 10만 원, 도화면 덕방마을 주민 1동 6만 6천 원, 소라면 복산 1위 주민 1동 6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올해 예산으로 2,27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차입금 규모가 지난해 1,200억 원에서 올해 300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예산 총액은 569억 원 감소한 2,270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사업별로는 항만시설 확충과 인프라 보강 등 고유사업 역량 강화에 지난해보다 122억 원이 증액된 907억 원이 투입됩니다. 제14회 여수 마라톤 대회가 오는 13일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에 따라 대회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은 돌산 진모지구에서 거북선대교 상행선 구간이,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은 마레터널에서 한구미터널 구간이 전면 통제됩니다. 한편 올해 여수 마라톤 대회에는 전국에서 6천여 명의 선수와 관람객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관광지 광역순환버스인 남도 한바퀴 겨울 테마 상품을 이번 주말부터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겨울 테마 상품은 순천 여수 겨울바다 여행과 고흥 마음치유 여행, 구례 광양 옛길 여행 등 남도의 낙조와 야경을 주제로 한 12개 상품이며 겨울 상품으로는 처음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총 24차례 운행됩니다. 올해 남도 한바퀴는 숙박과 석식을 포함한 1박 2일 체류형 상품, 전통시장 운영과 가고 싶은 섬 개발에 맞춘 차별화된 연계 상품 개발은 물론 서울 등 출발지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될 예정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금융지원 사업이 펼쳐집니다. 순천시는 전남신용보증재단과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시중은행 4곳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앞으로 2년 동안 연 3%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모두 18억 원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흥 웰빙 유자 석류 특구 지정이 앞으로 5년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산업 육성 시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